안녕하십니까, 정동근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가구의 50% 이상에 사는 아파트에 대해 제 나름의 방식으로 풍수가 좋은 아파트와 별로인 아파트를 한번 구분해 볼까 합니다. 기본적으로 아파트는 덩치가 크기 때문에 웬만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쉽게 휘둘리지는 않습니다. 큰 건물 옆에 작은 집이 이렇게 있으면 압박감도 생기고 기도 죽는 일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집하고 건물하고 나란합니다. 만약에 방위가 이렇게 틀어지면 부작용이 더 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작은 집이 아니라 이 정도로 큰 건물이 들어서면 서로 간의 관계가 또 달라집니다. 일산 쪽에 새로 들어선 고층 아파트 단지입니다. 요즘은 동 간의 간격은 좁아지고 층수는 자꾸 높아집니다. 단지 배치를 좀 자세히 보면은 이 동의 모서리가 옆에 있는 동의 베란다를 응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들은 어느 한쪽이 크고 또 한쪽이 작은 것이 아니라 양쪽은 덩치가 대등하기 때문에 한쪽이 일방적으로 괴롭힘과 공격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두 건물의 크기나 거리, 배치로 볼 때 여기 사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 뭔가 방해받는 기분은 들 수가 있지만 이런 상황 때문에 극단적인 불행과 생활의 파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여기는 공덕동 오거리 부근입니다. 도로 쪽으로 이렇게 큰 빌딩이 하나 있는데 바로 옆에 있는 건물이 묘하게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먼저 생기고 나중에 생긴 건물인데 이 건물의 모서리가 이 건물의 뒤를 아주 가깝게 근거리에서 쪼개고 있는 상황입니다. 응시한다는 표현보다는 가깝기 때문에 쪼갠다는 표현이 더 적합한데 예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할 때 제가 찍은 사진인데 이게 도로 쪽에 있는 그 건물이고 이렇게 이제 새 건물이 올라가는 기초 단계입니다. 이 건물이 이렇게 이제 되는데 이 건물의 모서리랑 이 건물이 불과 한 10m 정도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건물이 이 건물 때문에 시달리고 부대낄 수 있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강가에 이렇게 작은 집이 홀로 떨어져 있거나 넓은 고속도로 옆에 또 작은 집이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는 극단적으로 불길하다는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정도는 베란다에 화분을 두거나 이걸 뭐라고 불러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이런 모양 비슷한 것을 거실 중앙 창문 앞에다가 걸어두거나 또 이렇게 이제 바람종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을 거실에다가 잘 걸어두면은 충분히 완화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풍수는 구체적인 상황하고 상호 간의 관계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그런 맥락으로 풍수를 대하시고 또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이왕이면 풍수가 좋은 아파트를 고르자가 주제입니다. 먼저 구조 외적인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아파트도 앞뒤가 있습니다. 이렇게 창문이 많은 앞베란다 쪽이 앞이고 그 반대가 뒤입니다. 아파트도 집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전체가 평평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 뒤가 높으면서 앞쪽은 낮은 아파트가 좋습니다. 주변의 지면보다 전반적으로 낮은 아파트도 있습니다. 이런 땅은 처음에 부자가 살더라도 점점 가난해진다고 했습니다. 여기가 아파트 단지
이렇게 낮아집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 아파트 단지는 도로보다 전반적으로 낮게 있습니다. 단면을 보면은 이 정도가 지면 높이입니다. 이 아래에 있는 층들보다는 더 위층이 좋을 듯 합니다. 기는 물처럼 흘러서 낮은 곳으로 모이고 또 정체가 됩니다. 주변보다 낮은 곳은 탁한 기가 모여서 건강이 나빠지고 쓸데없는 고민도 많아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반지하 주택이라면은 현관문 앞을 항상 밝게 해야 합니다. 밝은 빛은 정체되는 탁한 길을 되돌려 보내거나 순환시킬 수 있습니다. 아파트는 앞도 중요하지만 특히 뒤가 좁거나 여기를 보시면은 언덕이 아파트 뒤랑 아주 가깝게 인접해 있습니다. 이렇게 가파른 언덕이 뒤에서 가까우면은 재정적인 발전을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언덕하고 아파트 뒤하고 너무 가까우니까 이만큼 여기도 좁아집니다. 여기가 좁아지면은 재물을 쌓는 곳간이라든지 창고도 좁다,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햇볕을 잘 받기 위해서 산의 높은 쪽을 보고 지은 아파트입니다. 아파트 앞이고 뒤입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돈하고 재물을 등 뒤로 숨기게 되는데 여기를 보시면 일단 여기가 좁습니다. 앞이고 뒤인데 뒤쪽이 좁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재물이 모일만 하면은 일정량 이상 모이면은 돈이라든지 어떤 사업의 기회는 이렇게 언덕 아래로 굴러 떨어지고 맙니다. 그래서 D가 낮으면은 살림이 망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등 D는 자신감하고 든든한 후원자를 상징합니다. D는 평평하거나 일정한 거리를 두고 높아지거나 이렇게 생긴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이런 아파트라면은 언덕 아래쪽에다가 나무를 심어서 급한 경사를 어느 정도 교정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위를 비추는 조명이나 또 정원등을 잘 설치해서 밝은 빛으로 아래로 쓸려 내려가는 길을 다시 위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이렇게 위로 올려 보내야 합니다. 이때 조명기구의 불빛이 여기 사시는 분들의 눈을 부시게 하면 안 됩니다. 이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언덕 아래를 봤을 때 아래가 밝기는 한데 눈은 부시지 않도록 그러기 위해서는 좀 세심한 테크닉이 필요합니다. 아파트 뒤로 이렇게 직선으로 좁은 길이 길게 나 있으면 D가 낮아서 기가 유실되는 상황하고 비슷한 모양새가 됩니다. 길고 좁은 길로는 좋은 기가 잘 찾아가지 않습니다. 또 겨우 찾아온 기도 너무 빠르게 움직입니다. 근데 너무 빠르게 움직인다는 말은 길이 이 정도 될 때는 뭐 빠르게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 보이는 단면은 길이 이렇게 쭉 뻗어 있으니까 아주 길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좁고 긴 길을 딱 보게 되면은 처음부터 이 길을 통해 가지고 목적지로 가고 싶어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길을 보는 순간 아휴 난 안 갈란다 안 가 뭐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히 이런 길이 아파트 동출입구하고 연결되면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단지 전체에서 가장자리, 그러니까 제일 바깥쪽에 이렇게 도로를 등지고 있는 아파트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등 뒤가 조용하고 넉넉하고 넓은 것이 좋은데 항상 바쁘게 이렇게 차들이 다니면은
역시 의미가 좋지 않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길이 높이가 뭐 이렇게 아파트랑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이 길이 아래로 이런 식으로 아래로 이렇게 급하게 경사가 져 있으면 더 좋지 않습니다. 아파트 등 뒤의 길이 좁든 넓든 이렇게 경사가 져 있고 가까우면은 아파트 동하고 가까우면은 특히 관리비가 아파트 관리비가 자주 연체된다고 합니다.